7과 속담과 관용 표현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얼마 전 회의 시간에 큰 실수를 해서 과장님께 혼난 다음부터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2. 요즘 수빈 씨와 민재 씨가 만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네요. 점심시간에도 식당에서 두 사람이 같이 다정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이 요즘 연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늘 가는데 실 가는 법이지요. 3.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음료수가 있는데 대학생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해요. 10초마다 하나씩 팔린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하네요.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얼마 전 회의 시간에 큰 실수를 해서 과장님께 혼난 다음부터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2. 요즘 수빈 씨와 민재 씨가 만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네요. 점심시간에도 식당에서 두 사람이 같이 다정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이 요즘 연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늘 가는데 실 가는 법이지요. 3.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음료수가 있는데 대학생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해요. 10초마다 하나씩 팔린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하네요. 2번 다음은 속담과 관련된 대화문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한국 속담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속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속담에는 웃음을 주는 조상들의 해악이 담겨 있어 재미있죠. 하지만 사회를 풍자하는 속담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 속담은 기억하기 쉬워요. 동물 중에서도 호랑이가 나오는 속담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호랑이가 많이 살았나 봐요. 그럼요. 옛날에는 서울에서도 호랑이를 볼 수 있었대요. 호랑이 말고 속담에는 또 어떤 동물이 많이 나오나요? 글쎄요. 한국어를 전공하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찾아보고 내일 더 알려줄게요. 미안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괜찮아요. 2번 다음은 속담과 관련된 대화문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한국 속담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속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속담에는 웃음을 주는 조상들의 해악이 담겨 있어 재미있죠. 하지만 사회를 풍자하는 속담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 속담은 기억하기 쉬워요. 동물 중에서도 호랑이가 나오는 속담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호랑이가 많이 살았나 봐요. 그럼요. 옛날에는 서울에서도 호랑이를 볼 수 있었대요. 호랑이 말고 속담에는 또 어떤 동물이 많이 나오나요? 글쎄요. 한국어를 전공하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찾아보고 내일 더 알려줄게요. 미안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괜찮아요. 3번 다음 강연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떡과 관계 있는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흰 쌀밥이 귀하던 시절에 쌀로 만드는 떡은 음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에게는 떡이 일상이었을지 몰라도 서민들로서는 밥도 먹기 쉽지 않은 시절에 떡이야말로 명절, 잔치, 제사 때가 아니면 맛보기 어려운 음식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에는 음식 중에서도 떡과 관련된 속담이나 표현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먼저 밥배 따로, 떡배 따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 배가 부르더라도 떡이 있으면 더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하기 쉬운 일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고, 마음에 꼭 드는 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입에 맞는 떡이라고 하죠. 생각하지 못했던 행운을 만났을 때는 이게 웬 떡이냐고 하고, 원하는 바이지만 끝내 얻을 수 없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떡과 관련된 말을 보면 모두 따뜻하고 넉넉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떡은 한국인에게 풍족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예전만큼 떡을 많이 먹지는 않지만 지금도 잔칫집에 온 손님에게 떡을 싸주기도 하고, 이사를 하면 떡을 해서 이웃에 돌리기도 하죠. 떡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인에게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마운 사람에게 떡을 한번 선물해 보세요. 3번. 다음 강연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떡과 관계 있는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흰 쌀밥이 귀하던 시절에 쌀로 만드는 떡은 음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에게는 떡이 일상이었을지 몰라도 서민들로서는 밥도 먹기 쉽지 않은 시절에 떡이야말로 명절, 잔치, 제사 때가 아니면 맛보기 어려운 음식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에는 음식 중에서도 떡과 관련된 속담이나 표현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먼저 밥배 따로, 떡배 따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 배가 부르더라도 떡이 있으면 더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하기 쉬운 일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고, 마음에 꼭 드는 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입에 맞는 떡이라고 하죠. 생각하지 못했던 행운을 만났을 때는 이게 웬 떡이냐고 하고, 원하는 바이지만 끝내 얻을 수 없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떡과 관련된 말을 보면 모두 따뜻하고 넉넉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떡은 한국인에게 풍족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예전만큼 떡을 많이 먹지는 않지만 지금도 잔칫집에 온 손님에게 떡을 싸주기도 하고, 이사를 하면 떡을 해서 이웃에 돌리기도 하죠. 떡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인에게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마운 사람에게 떡을 한번 선물해 보세요.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발과 관련된 표현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발과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국어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마당발이라고 합니다. 발이 넓다라는 말도 하죠. 이렇게 사람을 아는 것을 발과 연관시킨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는 손이나 기억해 두어야 하는 얼굴이 넓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본어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을 얼굴이 넓다라고 한답니다. 한국하고는 참 다르죠? 그럼 마당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이 나오나요? 한국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정답은 발품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지만 더 싸게 사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발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 아시죠? 만족의 족자가 바로 발족자예요. 이건 모르셨죠? 족하다는 말도 발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발이 편해야 몸이 편하다는 말도 합니다. 내가 걱정거리가 없이 만족하고 있는지는 발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이 사라졌을 때 이제 두 발 뻗고 자겠다라고 하잖아요. 걱정이 있으면 발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둑이 제발저리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죠. 실제로 경찰서에서 도둑을 잡아서 질문해 보면 거짓말을 할 때는 발을 떠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제 우리 몸에서 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수고가 많았다고 발 좀 깨끗이 씻어주세요.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발과 관련된 표현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발과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국어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마당발이라고 합니다. 발이 넓다라는 말도 하죠. 이렇게 사람을 아는 것을 발과 연관시킨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는 손이나 기억해 두어야 하는 얼굴이 넓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본어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을 얼굴이 넓다라고 한답니다. 한국하고는 참 다르죠? 그럼 마당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이 나오나요? 한국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정답은 발품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지만 더 싸게 사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발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 아시죠? 만족의 족자가 바로 발족자예요. 이건 모르셨죠? 족하다는 말도 발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발이 편해야 몸이 편하다는 말도 합니다. 내가 걱정거리가 없이 만족하고 있는지는 발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이 사라졌을 때 이제 두 발 뻗고 자겠다라고 하잖아요. 걱정이 있으면 발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둑이 제발저리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죠. 실제로 경찰서에서 도둑을 잡아서 질문해 보면 거짓말을 할 때는 발을 떠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제 우리 몸에서 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수고가 많았다고 발 좀 깨끗이 씻어주세요.